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자, 내일 새벽에 FMCA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역시 기대하지 않은 대로 코스피는 0.8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도 0.7% 하락이 나왔습니다. 참 시장이 파란불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역시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하고, 또 금리 인상 성장주들, 특히 대형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지수의 하락폭 대비 코스피 상위 종목들 평소보다 더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빨간불이 한 종목도 없죠. 그리고 코스닥도 딱히 어떤 특징적인 종목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약 바이오주 이쪽 업종들이 조금은 더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어제는 그래도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었던 기관 다시 매도세로 전환이 되었고, 외국인도 평소보다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그래도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제와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되었지만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과거 수급과는 외국인의 패턴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삼성 SDI도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SKC, KTNG,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은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고, LG생활건강, 삼성 SDI, 신세계, LG노텍, 호텔신라, 리오프닝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확실히 오늘 FMCA가 있어서 그런지 전날에 미국 증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경계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다면, 어제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S&P 500이 1.1%, 나스닥은 0.95%, 다우지수는 1%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1.2%,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가 0.5%, 대만도 0.7%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밤에 FMCA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별다른 반등 없이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FMC가 끝나고 나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점도표를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 점도표는 작년 거거든요. 작년 6월하고 작년 12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년 걸 가져왔는데, 이 점도표라는 것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맥시멈이죠. 그리고 그 맥시멈이 언제가 될 것인지, 그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 6월달만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2.5%, 이때를 전후로 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라고 24년도에도 전망을 했었고, 지금은 금리 인상의 최종 목표치가 2.5%가 아니라 3.5%, 그 정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직전 점도표를 보더라도 단 한 분의 연준 인사만이 4% 이상을 상회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빠르게 잡히지 않음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최대치, 그게 3.5%가 아니라 지금은 4% 이상,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만약에 발표가 되는 이 점도표에서 연준 인사들이 생각하는 최종 목표치, 그 평균값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4% 전후, 그 수치를 조금 더 상회한다면 오늘 새벽에 변곡점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충격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차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게,
과거에는 금리 인상 초기에만 지수가 하락을 했었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수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과거에는 금리 인상폭의 맥시멈을 예측할 수가 있었고 또 언제쯤이면 도달할 것인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것도 예측이 되지 않는 만큼 이렇게 연준 인사들이 예측하는 금리 인상 최대폭이 계속 상향 조정된다면 거기에 따른 주가도 다시 조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왑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은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최대폭이 이번에 FOMC 점도표를 통해서 또 상향 조정된다면 환율이 또 1,400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과연 이번에도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때 외국인들의 큰 이탈이 없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6월 달에 가파르게 환율이 상승할 때 외국인 한 차례 큰 이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희한하게도 7월부터는 환율이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큰 이탈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는지 그것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뭐가 됐던 간에 가장 좋은 거는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0.75%라 하던 1%라 하던 연준 인사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최종 목적지가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4% 전후 그 정도로 형성이 된다면 일단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던 만큼 우리가 기대감을 조금 가졌던 대로 또 변곡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 3시 반인가 4시쯤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고 일어나서 확인을 할 건데 아무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씩 꿈틀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리오프닝 관련주와 관련해서 상승할 만하면 또 악재가 나오고 또 상승할 만하면 또 악재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반복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제 생각을 조금은 달리 해야 되나? 최근에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인 신세계, 백화점과 면세 사업을 하고 있죠. 보면 7월, 8월에 저점을 형성하고 9월 달에는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면세점 관련주 호텔신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행주인 하나투어 마찬가지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한항공, 항공주는 아직까지는 큰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네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이 종목도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실제로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게 과거하고는 다르게 조금의 몇 가지 재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단지 백신만 맞으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기지개를 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관련주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대다수 국민들이 코로나가 걸렸고 또 과거와 달리 거기에 따른 걱정도 크게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갔다는 의견도 있고 또 며칠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CBS하고 인터뷰에서 팬데믹 대유행은 끝났다 이렇게 못을 박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백악관 측에서 조금은 수습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런 발언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일본 여행 이르면 다음 달부터 비자 없이 일본 여행이 가능할 것이고 그 때문에 여행이 800%가 급증했다는 관련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있어야 되고 또 단체 관광 여행이 아니라면 방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 측에서도 조금은 조치를 완화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PCR 검사 이것도 계속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영화관 관람객이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 80% 정도? 그 정도는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해외여행과 관련된 종목이라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각국의 추세를 볼 때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다시 걸어 잠그고 또 규제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은 조금 적어질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더라도 9월 달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9월 달에는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여행과 관련된 종목 내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시장보다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걸 방증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무비자 여행이 풀린다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대형주들, 특히 성장주들이 굉장히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일 새벽에 FOMC 회의가 있고
또 연준 인사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최대치, 또 맥시멈이 상향 조정된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은 성장주에게 굉장히 약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성장주가 꽤나 큰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또 반대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뉴욕 시립대 한 교수거든요. 이분께서는 경제에 모멘텀이 없다. 6개월 뒤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을 하였습니다. 완전히 지금 시장과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강도로 높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로 하고 있지만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0개 이슈를 보면 이 중에 9개, 거의 9.5개 정도? 다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 2020년 3월달 당시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았었고 지수가 1400포인트에서 다시 회복해서 2000포인트 초반까지 갔을 때 이렇게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2차 하락이 올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틀렸죠. 결국에는 3000포인트까지 갔었고 그만큼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9.5개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의견대로 언제 이렇게 또 시장이 바뀔지 모른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해보시면서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위치 거기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연준의 명확한 금리 인상의 맥시멈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은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합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